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일에 수행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일들은 혼자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한 모든 공조직 안에 또 국민의 세금으로 또 녹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결국 일이 성사되고 또 우리 국민의 복리와 또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는 데 도움될 수 있느냐, 주인인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태도가 하부 일선 행정까지 어떻게 투영되어서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국민을 어떤 곳에서 무슨 상황일지라도 잘 섬겨내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나란 일에 머리로 하는 일이 있고 또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 물론 머리로 하는 일에 마음까지 든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다 보면 국민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해를 간과할 때가 있고 놓쳐볼 때가 많다. 어느덧 관이라는 조직에 있는 그 포지션, 위치 때문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한다는 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대통령으로서 일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국가가 전체가 아닌 각각 내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이나 공공조직 일꾼들이 관계 속에서 늘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닌데 좀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주인 대접을 안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분명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 아이들 집을 방문했을 때 한밤중이지만 잠깐 차를 세우고 올라갔다 나왔는데 딱지가 날라왔어요. 주차 위반 딱지라고.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 보니까 아니 이 밤중에 잠깐 주차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차를 딱지를 뗐냐, 여쭤보니까 공익제보로 오는데 건물의 코너에 5m 안에는 주차를 하면 그 주차 위반을 딱지를 떼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슈퍼에 들려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동네에 그 주차가 이렇게 어려운 곳에 거저 주차장은 다 돼 있고 공간이 없는데 잠깐 세우는 일도 이렇게 딱지를 떼고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니까 슈퍼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동네가 인심이 흉흉해졌다. 왜냐면 어떤 집은 7번 한 달 동안에 7번 이상을 받아가지고 귀찮아서 아주 질려서 이 동네를 떠났다. 공장도 못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라면 봉지를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줄어든다. 누군가는 하는데 공익제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찬다. 이게 도대체 이게 동네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싸움도 많이 일어난다고 서로 제보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국가가 공무원이 우리 국민을 보는 그 태도가 과연 그 진중하게 또 정말 주인을 섬기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 주차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땅치 않고 또 공공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친척이 오거나 또 때로는 주차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떤 통행을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또 통행되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이치 있지 않아 봤으니까. 또 윗부분에서 법령을 만드는 분들도 법률주의로 엄격함이 그 어떤 질서를 유지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내 동네에서 내 집 앞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라와 관계를 설정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동네에서 살아나갈까. 그나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시국에서 이 또 경기 속에서 그러한 불만들이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 그럼 우리만의 일이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일 거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좀 바꿔서 시간대를 맞추든지 아니면 좀 공간을 축소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유연성이 있다면 그 많은 분들이 그 좀 유용하게 또 편리하게 자기 동네에서 차를 세우고 또 일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될까? 그 태도에 의해서 국민의 편의와 복지, 때로는 불편한 것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또 창의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영어 단어로 애티튜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태도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하고 하는데 사실 애티튜드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지각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그 마음에 대하는 태도, 또 어떤 것을 수용하는 태도,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태도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바라보느냐, 또 어떤 시각으로 이 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그렇게 국민들의 불편함이 안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사명, 공직자의 사명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죠. 또 공공의 이익 가운데 개개인 국민의 개인의 삶도 또 생활도 환경도 섬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공직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머리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 마음으로 느끼면서 오래 바라보고 정말 얼마만큼 고통받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주차에 전화를 해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로 그 동네에 너무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계속. 그래서 저는 국민과 행정 사이에 불편한 어떤 진실 또 모래알 절이 낀 것처럼 그 뭔가 답답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이걸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또 이런 법규의 제정이나 또 단속이나 어떤 규정들이 조금 유연해져야 되겠다. 국민 친화적으로 중심적으로 가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조직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국민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 공무원의 마음과 행동을 표현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국민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병상련의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을 이해가 할 수도 있고 또 자기화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그 문제가 좀 깊이 사고되고 사유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대통령의 어떤 태도로부터 관료로부터 내려와서 일선까지 올 때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일선 조직까지 투과되고 투사되고 그리고 이렇게 심도 있게 하나에 물들어 가려면 최고 리더의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국민에 대한 일들을 처리한다면 이 일들이 대통령 혼자 하는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많은 분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뀐다면 거기서 혁신이 일어난다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편리함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뭐 규제 혁신이라든가 또 이런 법령에 대해서 부딪히는 불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되고 유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생현은 저희가 정부가 이제 구성되면 모든 행정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 국민?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그런 명자에서 저 자신부터 실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의 아래에서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겸손히 국민 앞에 나아간다면
모든 공무원이 국민 편에서 일할 수 있고 또 보여지는 국민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보다 윤활함과 또 편안한 안녕, 복리를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국민 앞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또 공동체 전체 속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의 국민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국민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사소한 일에 국민의 일에 국가가 국가의 무게, 공무원 전체의 조직과 대통령의 일과의 수평적 관계, 또 하나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중요시 여김, 무겁게 여김이 있어야만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또 섬기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는 공감행정을 해야 된다. 이 공감행정을 통해서 반드시 착한 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감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공무 태도에서 또 마음가짐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례로 나쁜 행정이 또 좀 부족한 행정이 좋은 행정으로, 착한 행정으로 바뀌는 사례를 제 공약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늘 느끼는 것이죠. 한 걸음만 나가도, 뒷문만 나가도 느껴지는 것은 방방곡곡 어디마다 돌에다 줄 긋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합니다. 예전에 그 주차 문제로 벽돌도 갖다 놓고 타이어도 갖다 놓고 하니까 싸움이 많이 나고 불화가 일어나서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어느 날 움직이지 않는 상수로 되어 가지고 그냥 쭉 차가 있는 한 영원히 그것을 내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가는데, 아마도 좀 10년, 2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거뒀으니까, 징수했으니까, 또 우선순위로 이렇게 그 추천받고 또 랜덤으로 또 이렇게 찍어서 그 티오를 주고 있으니까,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가면서 동네 안에서 누구는 주차하고 누구는 주차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차할 능력도 안 되는데 집 앞에 그 거주자 주차제로 인해서 비용을 내고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사실 서민의 문제죠. 서민들의 삶 속에 있는 아주 손톱 밑에 일 같은 일인데, 이런 문제도 지금 그대로 20년 동안 관성의 법칙으로 와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징수방법이 주차제다, 징수체제다. 이렇게 되면은 서민의 삶 속에 있는 그 힘든 서민 삶 속에 등골을 빼먹는 일 것처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수탈적 징수구조가 아니고, 그러면 어느 섹터에서, 지역에서 이걸 좀 행정쇄신이라고 하는 방법, 행정혁신의 방법, 제가 이제 쓰는 요새 나온 말을 쓰죠. 융합형이다. 창의 융합형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창의 융합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문적, 철학적, 또 인성적, 그 과학적,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이 다 투영되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그 의식으로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창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서민이 또 국민이 거기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되어서 생산적인 방법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행정 업무를 단순하게 선 긋고 돈 받고 또 그걸로 시설공단 운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그 생산적이고 또 이 효과를, 이 일을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골목길에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직형으로 만든다. 걸어서 5분 내의 거리에 어느 지역을
그 땅을 매입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거기 근처에서 걷어지는 그 주차비를 적립을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뭐 80% 50%를 적립하고 적립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국가가 보조를 하면 지원해서 그 동네 방네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만한 기반이 이제 건설할 만한 기반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짓는 거죠. 복합 건물로 주차장이 끼고 거기에 시민들 주민들의 플랫폼이 되는 뭐 택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택배를 맡길 수 있는 공간, 또 주차하면서 올라다니면서 소통하는 공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섹터의 한 지점을 통해서 주차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또 다양한 어떤 문화의 접촉 또 국가에서도 홍보하고 싶은 것들 또 오기를 청취하는 어떤 공간이 된다면 그게 예전에 말한 대합실 개념 또 배를 타기 위해서 만나는 곳 저는 선사람이니까요. 그러면 동네 얘기도 하고 하는 그 접촉면을 넘기는 연결 사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해보면 뭐 여기에는 이제 아티스트도 예술가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인문과학자도 입문하는 분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또 동네 분들 들어와서 또 공무원도 들어오고 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토론해서 이것을 하나의 생태적 주차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명제를 걸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동네 문제가 풀려지는 이런 방법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면 주차비가 좀 줄어들면서 무료 주차 가능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모든 방방곡곡의 도로들 골목길들이 이제 오픈되겠죠. 그러면 이제 긴급 출동차도 다니기 쉽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꽃도 심어서 뭐 정원도 만들고 또 뭐 생명체들 뭐 유기묘도 있고 뭐 고양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생명 살리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담소도 나는 옛날에 담장 밖에서 골목길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생태적 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의 도로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주민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주차 우선 주차제로 막혀버리고 독립경화된 이 길이 아주 정이 있고 따뜻한 아름다운 거리로 전국이 다 바뀔 수 있다. 이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다. 저는 이제 그 일반 서민의 삶 속에 살았고 또 잔디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마이크로 세상 또 서민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관찰자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떤 비해버 행동하는 것들과 또 태도들과 또 이 환경과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하는 데는 서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고 또 저는 1등은 안 해봤으니까요. 선도에만 달려가는 마라토너들처럼 뒤는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처의 행정적인 불편함 또 국민들의 그 아픈 곳 또 손톱에 가치처럼 찔리는 것들을 하나씩 혁신해 나가는 것, 바꿔가는 것,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간다면 국가가 하는 일이 사소한 것과 대담한 것, 거대한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 거대한 것들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은 것처럼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소통 밑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상동감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그래 이런 것들이지 뭐 정치가 별건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하나씩 내 삶 가운데 바꿔가는 것 같아 바뀌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도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나도 거기에 충분한 그 힘을 더해서 그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을 공동으로 또 각각이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행정에 임하는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일을 가운데 우리 관료들이 그동안 보지 못한 시각의 혁신, 태도의 혁신, 또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연성, 또 상상력, 또 여러 가지 인문적 소양이든 또 과학적 소양이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팀워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생각해보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 또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함께 거버넌스 형성에서 미팅을 통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로 제대로 가보는, 바른 길 가보는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공모조직의 전체를 흔들고 갱신을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이면서 또 상위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일이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행정을 전공했지만 사실은 그 문헌적인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도 많이 준비해봤지만 실제 삶 속에, 서민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책상머리에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움직이면서 늘 들어오는 정보나 또 해야 될 일 가운데서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그 담당 그 자들과 또 관련 유관 그 자원문 또 국민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행정의 문제, 국민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서민이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민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의 삶, 각각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을 무게감 있게 또 귀하게 섬겨내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힘은 미약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꿈꾸고 있는 것들 다 국민 여러분에게 복으로 또 기쁨으로, 이거야, 이래야 돼, 이런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힘을 보태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핸드폰 놓고 촬영해서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소문 내주시면 그것이 하나의 바람이 되어서 전국에 이러한 자도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승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직접 만나며 늘 접촉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6일 강성입니다. 감사합니다.